혹시 나중에 조금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다시 가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녹화를 조금 시키겠습니다. 여기 수동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세어법을 배울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1번이 제일 중요해.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학생들이 은근히 이거 되게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수동태가 뭔지 잘 몰라요 라고 했을 때 수동태의 가장 기본은 수동태의 형태. 어떻게 생겼냐. 수동태의 형태를 봐줘야 되고 당연히 뒤에 뭐를 봐줘야 되지 얘들아? 해석, 의미를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어법을 배울 때는 어떻게 생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기본이에요. 수동태의 형태는 몇 단어니? 무조건 두 단어입니다. 무조건 두 단어다. 앞에 반드시 무슨 동사가 들어가? 앞에는 비동사가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 동사 뒤에 ed, 흔히 말하는 무슨 형태? pp 형태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동태의 여기서 형태는 뭐더라? 수동태의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 ed, pp. 이게 생각보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꾸 수동태를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pp만 자꾸 생각해. 예를 들어서 좋아해졌다 같으면 liked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is, loved 식으로 해서 수동태로 bpp 형태, 비동사 무조건 있어야 되고 bpp까지 적어줘야 된다. 해석은 여러분 다 알죠? 해석은 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뭐뭐 해지다. 뭐뭐 해지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걸 문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수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된다? 해석은 반드시 수동의 의미를 살려줘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해지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무시하거든 학생들이. 이제 이 뒤에 막 2번, 3번, 4번 쭉쭉 나올 건데 가장 여러분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다시 말하는데 뭐냐면은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다? 일단 앞에 뭐를 적어주고 비동사 적어주고 그 다음 뭐를 주고준다? pp를 적어준다. 그리고 해석이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하죠? 뭐뭐 해지다라고 해석을 한다. 예문 이거 외우세요 얘들아. 그래서 표 is loved by all students. 외우세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미 내가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금처럼 비동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 pp 뭐니? pp 있어줘야 되고 해석은 사랑한다가 아니라 표는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되어 진다. 뭐뭐 해진다. 그래서 표는 뭐 한다? 사랑해진다 또는 사랑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모든 학생들에 의해서라고 잡아줍니다. 오케이 됐죠? 됐죠. 그렇죠. 됐습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줄 거는 뭐냐면 수동태의 시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수동태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현재 시제가 이렇게 되면 현재 시제가 되면 앞에 있는 비동사를 am, are, is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pp를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am, are, is, pp가 기본 현재 시제 형태겠죠. 해석을 어떻게 들어갈까? 뭐뭐 해? 지다라고 들어가겠죠. 두 번째. 그런데 이게 과거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가 되면 앞에 있는 비동사를 am, are, is라고 적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적을까? was 또는 were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was, were 플러스 pp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거는 뭐뭐 해지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이 될까요? 뭐뭐 해졌다. 뭐뭐 해졌다라고 해석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위에처럼 표 is loved가 아니라 만약에 표 was loved라고 해서 당연히 해석은 뭐가 될까요? 뭐뭐 해졌다. 사랑받아졌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다. 그죠?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조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로 갈 건데 조동사가 들어가는 경우 몇 개 조금 외워주세요. 미래 시제로 들어가서 will, be, pp.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게 다 be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래 시제 조동사 will을 쓰게 되면 will, pp 아니야. 반드시 be 넣어야 돼. will, be, pp가 되고 해석은 어떻게 될까? will, be 뭐뭐 해? 우리 미래 시제에서 어떻게 될까요? 뭐뭐 해? 그렇죠. 지금까지 되겠죠. 만약에 조동사를 can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can be pp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can be pp는 뭐뭐 해? 할 수 있다 해서 뭐뭐 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must를 만약에 쓰게 되면 must be
PP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해야 한다 해서 뭐가 해야 될까? 뭐뭐 해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세 개만 적을게요. 잡아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동태의 첫 번째 형태 비동사 플러스 PP 얘기했고 해석은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해 지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제 얘기를 했는데 비동사를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돼. 비동사가 막 바뀝니다. 현재 시제는 같이 해보자. 시작. am, are, is, pp 해석까지 뭐뭐 해 지다. 근데 과거 시제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 시작. was, were, pp 해서 뭐뭐 해 졌다. 조동사 들어가는 거 세개 조금 더 시작. can be, pp 입에 붙이세요. 시작. can be, pp 뭐뭐 해 질 수 있다. 순서 바뀌었네. 그 다음 시작. will be, pp 뭐뭐 해 질 것이다. 그 다음 must be, pp 뭐뭐 해 져야 한다. 다시 들어갑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시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은 세 번째 첫 번째로는 부정문을 이렇게 볼 거예요. 자, 부정문을 볼 때는 수동태는 부정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pp가 이렇게 있으면 수동태의 부정문은 무조건 not을 어디다가 붙인다?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be not인데 위에 있는 표현 좀 빌려와봐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am not, is not, are not, was not, were not, pp가 된다. 이게 됐어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not, pp가 됩니다. 쉬워 보이지? 나중에 문제 풀어봐. 되게 헷갈립니다. 되게 헷갈려요. 부정문은 주어가 비동사 다음에 not, pp를 이렇게 붙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의문문을 만들어 줄 건데 아니야 의문이 없다. 미안하다. 순서 조금 바꿀게요. 세 번째는 이거부터 하자. 수동태 만드는 거. 왜냐면은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동태 만드는 법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문장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무슨 태라고 부르냐면 능동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능동태를 이제 수동태를 만들어 줄 때는 이 주어 동사가 서로 바뀌어요. 이 목적어가 앞으로 와서 뭐가 되고 얘가 주어가 되고 그러면 이 동사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는 제일 뒤로 가서 어떻게 된다? 목적으로 가는데 앞에 뭐를 붙여줘야 되지? 다인 붙일 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이 기본은 많이 봐서 알고 있지. 많이 봐서 알고 있을 건데 다시 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는 문제 풀어봐. 그냥 이거 안 받고. 그래서 맨날 보는 거 또 한번 해보면 유치하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러브 나도 오글거리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냥 합시다. 자,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표가 어떻게 되지? 앞으로 가서 학생들은 표를 사랑한다 하면 능동태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가서 표는 바꿔주고요. 표는 단순히 어떻게 된다? is, was를 사랑받는다. 이거 다소 오글거리는데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by 자, 이걸 왜 말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능동태는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능동, 수동을 서로 바꿀 수가 있다. 오케이, 이거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여기에서 위에 있는 문장은 해석이 뭐 하다라고 해석이 될 건데 아래 있는 부분은 해석이 뭐 해 지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표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에서 표는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되어 진다라는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은 자꾸 연습을 또 해볼 거다. 여기서 더 집어넣을게 얘들아. 4번 여기서 할게 얘들아. 여기서 부정문을 이렇게 만들 건데 여기서 능동태를 이렇게 잡을게요. 원래 영어의 능동태의 부정문은 여기에 잘 보세요. 누가 들어가냐면 보통 don't나 doesn't나 didn't나 요렇게 들어가요. 자, 능동태에서는 부정문을 누구를 이용한다? don't, doesn't, didn't 같은 걸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문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수동태로 만들어 주게 되면 절대로 이 don't, doesn't, didn't가 나와주면 안 되더라. 아까 우리 봤잖아.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 비동사 플러스 pp란 말이야. 그러면 수동태로 만들면 얘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am, are, is, was, were, not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동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PP 이렇게 흘러가 주는 거지.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학생들이 수동태의 부정문 만들 때 위에 있는 능동태를 보고 막 don't, doesn't 같은 거를 막 적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 부정문의 능동태로 수동태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된다? don't, doesn't, didn't로 되어 있는 부정문을 그 문장에 적절하게 are not, is not, was not, were not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안 쉽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 요 살짝은 일단 원리는 알겠어? 원리는 알겠어요. 요거 잘 보고 간다. 밑에 예문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요건 예문 다시 넘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학생들이 don't love 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솔직히 love 나도 오이그래스 딴 거랑 바꾸고 싶은데 like는 수동태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자, 이걸 수동태로 바꾸려고 보니까 student가 있고 표, love가 있고 표가 있잖아요. 일단 주어로 누가 들어갈까요? 여기에다 바꾸주면 앞에 표가 들어가겠죠.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갈 때 don't love니까 don't loved 아니라고 얘들아. 완전 바꿔줘야 된다고. isn't, aren't, am not, are not, is not, was not, were not이라고. 표니까 뭐라고 바꿔줘야 될까 얘들아? is 바로 안 나오네. is니까 is not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줘야 돼? 이거 색깔 넣어야 되겠다. PP 형태. 이거 꼭 외워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love가 아니라 love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가 될까요? by studen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시 내 말 이해됐나요? 그 수동태를 바꿀 때는 등동태에서 don't, doesn't, didn't 동사로 되어 있던 문장이 수동태로 바꾸면 뭐로 바뀐다고? am not, are not, is not, was not, were not으로 바뀐다. 이거 꼭 해줘야 돼. 이 다음에 2번이 의문문이거든. 근데 미안한데 의문문은 일단 오늘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의문문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면 여러분 어설프게 대충 지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차피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어디까지 확실하게 가더라? 부정문까지 확실하게 봐. 다른 거 하나 더 할 겁니다. 자, 저는 비정으로 할 거예요. 뒷페이지 또 있다. 할 거 많다 해도 수능은 오늘 여러분 괜히 처음에 스타트 끄는 게 아니야. 두 번째로는 의문문을 해야 되는데 이 의문문을 조금 어떻게 한다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앞부분에서 몇 번부터 먼저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은 생략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어 다음에 be, pp가 오고 마지막에 by 플러스 목적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by 플러스 목적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을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략이 조금 복잡해. 조금 여러분 잘 봐줘야 됩니다. 이 생략 가능한 경우가 총 몇 가지냐면 3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일반 사람인 경우. 두 번째는 누군지 모를 경우. 세 번째는요. 당연한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러분 여기 색깔 조금 잘 봐줘야 된다. 1번하고 2번, 3번은 쌤이 색깔을 지금 달리 갔잖아요. 그렇죠? by 플러스 목적격에 있는 이 by 플러스 목적격을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인 경우는 주로 누가 되는 경우가 많냐면 주로 people이거나 아니면 they거나 아니면 we인 경우 등등이 되거든요. 주로 이제 we 같은 경우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생략을 해야 돼요. 생략을 해야 된다. 이거 좀 생략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생략을 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인 경우에는 생략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된다라고 되는 겁니다. 쓰면 오히려 틀린 걸로 간주를 해요. 근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경우에는 생략이 말 그대로 가능하다라는 느낌. 생략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쓰면 어떻게 돼? 쓰면 안 된다? 아니 써도 돼.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써도 괜찮습니다.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쌤 너무 깊이 관여 안 할게요. 1번만 쌤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다가 English
is spoken by people in the USA. 자, 여기 문장을 한번 차근차근 해석해보자. 영어가 뭐해진다? 말해진다. by people.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in the USA니까 어디에서? 미국에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by people을 뭐라고 보는 거야? 이걸 무조건 생략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지. 바꿔 말하자면 쓰면 뭐라고 본다? 이걸 쓰면 틀린 거라고 봅니다. English is spoken by people에서 by people을 쓰면 틀린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영어를 누가 말하겠어? 사람들이 말하겠지. 미국에 있는 뭐 개가 영어를 쓰겠어? 바퀴벌레가 영어를 쓰겠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조심해줘야 된다. 일반 사람인 경우 다시 한번 이것이 일반 오정 시작. 일반 사람 오른쪽 더하면 시작. people이나 they나 we인 경우에는 무조건 생략을 해줘야 됩니다. 쓰면 틀린 거라고 간주해요. 그리고 이번엔 누군지 모르거나 당연한 경우는 아직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서 외우고 두고 이 경우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동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쌤이 설명한 게 수동태에서 어느 정도 되냐면은 반 정도 설명을 했어요. 수동태는 굉장히 어법이 많이 들어있는 어법이야. 근데 일단 학교 시험에서는 쌤이 일단 보았을 때 딱 여기까지 정도만 시험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영어가 조금 난 조금 아직 조금 약하다. 그러면 여기까지라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근데 나는 좀 더 수동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면접을 짚고 가겠다. 나중에 추가할 부분도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많으면 교정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기를 왜 하냐? 여기까지 대충 알아두면 안 된다 얘들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수동태를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아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 여기까지 하면 진짜 별거 없어요. 첫 번째 다시 정리해보자. 수동태의 첫 번째 가장 기본은 형태와 해석이다. 같이 대답하면서 갑니다.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반드시 앞에 뭐 있어야 돼? 비동사. 그 다음에 뒤에는요 PP 형태가 와. 두 단어 이상 가야 됩니다. 해석은 뭐가 중요하다?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해 지다 라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시제 빨리 가요. 시작. am, are, is, pp 뭐뭐 해 지다. 과거 시제 시작. was, were, pp 뭐뭐 해 졌다. 조동사 시작. will be, pp 뭐뭐 해 질 것이다. can be, pp 뭐뭐 해줄 수 있다. 계속 시작. must be, pp 뭐뭐 해줘야 한다.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는 뒤로 가서 뭐가 된다? by 플러스 목적격이 된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주어 BPP by 목적격이 되고 이때는 해석이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뭐뭐 해 지다. 여기 있는 예문으로 빨리 익숙해지세요. 얘들아. 오래 걸리더라도 실제는 더 복잡합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의 주의점. 능동태는 부정문을 만들 때 누구를 이용한다? 시작. don't, doesn't, didn't를 이용하는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얘들이 다 사라진다. 수동태에서는 아예 새롭게 확 바뀌어서 어떻게 만들어준다? am not, is not, are not, was not, were not, pp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뭐 현재냐, 과거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알아서 바꿔줘야 돼. 근데 절대로 누가 나오면 안 돼? don't, doesn't, didn't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 쌤이 지금 굉장히 잘해준 거다. 되게 많이 실수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시 뭐라고? 1번 일반 사람 누구? people이나 they나 we인 경우에는 거의 뭐라고? 무조건 생략해라. 그런데 그 외에 누군지 모르거나 당연한 경우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여기까지 알겠죠? 되겠죠? 오케이. 일단 여러분 필기를 할 건데 쌤은 여기 있는 페이지는 지금 두일 설명할 때 또 이렇게 글씨 랩탑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쌤이 인쇄를 일단 해줄게요. 인쇄를 지금 여러분들 인원수대로 쭉 긁어서 인쇄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씩 받아가지고 필기를 하고 다시금 얘기를 하는데 멍 때리지 마세요. 여기 항상 첫 수업 때 잘 들어둬야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읽어보고 계속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할 거거든. 지금 오늘 공부한 걸 줄줄줄 외워줘야 된다. 지금 필기하면서 외워줍니다. 인쇄 풀어줄게.
주일은 하고 있는 거 살짝 마무리 지어줘. 그럼 이제 또 설명을 좀 해줘야 돼. 이거 또 가는 거가 가는 거나. 죄송한데 인쇄 나오면 여기 좋아하고 1학년이고 지금 몇시 안 걸리는데 뭐가 어때? 책은 2학년? 여기 알아서 가져. 제가 할게요. 이걸 하고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거다. 그 학생들은 들어가서 여기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 여기 뒤에 들어가서 4페이지, 5페이지까지 한 번에 다 풀어주세요. 근데 이거 해석해야 돼, 얘들아. 문장 해석쌤 시켜볼 수 있다. 해석 꼭 하고 풀어보고 모르는 단어 물어보고 해야지. 머리 비우고 하지 마세요, 얘들아. 여기 저 뒤에 서율이 좀 보여주실래요?
두일 학생들 합시다. 그 두일 학생들은 쌤이 조금 미리 경고를 하면 여러분들 영어 선생님이 되게 훌륭하신 누군가를 닮았다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선생님이 참 이번에 욕심이 조금 있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희미하게 들어가는 애들은 좀 걸러내려고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멍청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참고로 얘기를 할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상당 학생들이 지금 아마 맞춘 학생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임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제임스 혼자 맞춘 그 어법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어법의 1, 2, 3, 4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그 문제도 맞춘 거 맞을 건데, 그거 했는데 그 어법 문제가 어려웠니? 아니요, 쉬웠어요, 얘들아. 정말 쉬웠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렸지? 그 어법 문제 기억나니? 다 까먹었어? 그 어법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틀린 번호를 뭐 1, 2, 3, 4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는데 되게 쉬웠거든요, 얘들아. 근데 왜 이걸 많이 틀렸냐면은 여기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하나 물어보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뭐였는지 기억 안 나네. 예를 들면 뭐 오형식 하나 물어보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 하나 물어보고, 문제마다 좀 각각 이번에 4개 어법이 들어가는데 4개 어법을 하나씩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학생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자꾸 한 방에 둘러치려고 하는 거잖아. 1번에 주격관계 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체크할 게 몇 가지야? 한 4가지. 요거 몇 가지지? 또 한 4가지. 여기 체크하면 몇 가지지? 4가지. 여러분들이 주격관계 대명사 확인해야 될 게 1, 2, 3, 4 착착착착 확인하고, 맞네. 착착착착 확인하고 여기 틀렸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5번 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얼레벌레 한 방에 지금 불러치려고 하는 거지. 안 똑같다,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 15번, 16번이 있으면 16번은 보자마자 10초 만에 풀어지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붙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15분 있으면 안 돼. 10분은 좀 오가고, 예를 들면 적어도 한 5분 정도 붙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많은 걸 물어보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보자마자 답 나오는 쉬운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이걸 못 푸는 거는 뭐가 문제다? 여러분들이 주격관계 대명사가 어떻게 되었을 때 1번, 2번, 3번이 착착착착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시험 대비할 때 이게 선우가 잘 안 돼가지고 선우는 써머리 그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어법 문제 풀었잖아. 어법 문제를 어떻게 되는지, 쌤 우리 시험 준비 기간이 우리가 지금 한 4주 5주 들어가면 어법 준비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절반 가까이. 왜냐하면 처음에 쳐서 1주 좀 넘게 1주 반 정도가 어법 설명하는 데만 우리가 지금 어법 수업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요일 보충날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토요일 보충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어법만 푸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어법에 할애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써머리 적을 때 1번 뭐뭐 할 때 그 다음 이건 뭐더라? 아 맞다 2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느긋하게 보고 있으면 얘들아 그게 한 달, 2달, 3달 동안 해도 너희가 안 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들아? 착착착착 바로바로 나와줘요. 주격관계 대명사 하면은 바로 1번 바로 묶어 명사 수식, 2번 주어 없는 거 확인, 3번에 동사에서 단수, 복수 확인, 이런 식으로 착착착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0.몇 초 만에. 그게 아니면 여러분께 안 되는 거다. 지금 첫 시작인데 미리 쌤 강조를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다 체크하세요. 1, 2, 3, 4번에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손을 이번에 바꿔야 되나? 그건 학교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만약에 너희 학교 쌤이 훌륭한 쌤이 아니셔서 영어 문제를 쉽게 냈다. 그럼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아, 나 어법 잘하는가 보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얘들아. 오히려 지금 남겨둘 게 나오는 게 땡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학교 때 85점 받거나 95점 받거나 100점 맞으나 실제 여러분 고등학교 지나기나 앞으로의 추후일증에 별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꾸 100점 나오면 내가 영어 잘한다고 착각하거든. 잘하고 있어. 절대로 아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어렵게 나와줘야 내가 진짜로 잘하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제대로 못하는지가 긁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 쌤 방향성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투부정사 형상화용법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건 곧 뭐 한다는 소리야? 그렇지, 명사 수식이죠. 앞에서 수식할까? 뒤에서 수식할까? 뒤에서입니다. 무조건입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기본적으로 용법을 이야기하면 뭐가 된다? 뒤에서 바로 묶어서 어디에 있는 앞에 있는
뭐한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겁니다. 쌤 길게 적었지만 솔직히 별로 복잡한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투부정사 형사형법 하면 바로 떠올려줘야 된다. 다시 뒤에서 괄호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해준다? 수식해준다.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나요? 해석은 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기에서 I need 나는 필요합니다. book 해주고 뭐 할 책? to read 이런 거지. 이런 겁니다. 나는 필요로 한다. 어떤 책을 필요로 한다? 읽을 책. 나는 볼 영화를 필요로 한다 같은 경우는 I need a movie to watch.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뒤에서 바로 예쁘게 묶어서 꾸며주고 조금 더 어렵게 갈게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길어져서 이런 식으로 at home 이런 식으로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to 부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뭐가 된다? 뭐뭐 할이라고 들어갑니다. 됐죠? 그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여기에서 조금 응용으로 약간 들어갈 건데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데 다른 형용사가 또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형용사는 어디서 꾸며줘? 형용사는 앞에서 꾸며주고요. 투부정사는 어디서 꾸며주지? 투부정사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앞뒤로 수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용할게요. 나는 집에서 읽을 책이 필요한데 집에서 읽을 그냥 책이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책, interesting한 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해보자. I need on 뭐가 들어가는 거지 얘들아? interesting book이 들어가고 뒤에는 to read at home. 여러분 이거 영작하라고 하면 잘 안 될걸요 얘들아. 저기 포인트 잡아줍니다. 중간에 있는 book은 그대로 있는데 책은 그대로 있는데 이 책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는 어디서 꾸며준다? 앞에서 꾸며주고 투부정사는 어디서 꾸며준다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고. 그래서 지금 아쉽게 하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명사 투부정사는 무조건 어디서 꾸며줘? 뒤에서 꾸며주는 거고 투부정사랑 관계없이 다른 형용사가 추가적으로 같이 말할 수 있다 꾸며줄 수가 있다. 그때 형용사는 어디로 가고 명사 앞으로 가고 투부정사는 어디로 간다? 명사의 뒤로 간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한 경우 더 있는데 이 명사가 아니라 thing 여기 정확하게 적을게요. thing one body가 있어요. 보통 앞에는 뭐가 붙냐면 some, any, no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세 개로 들어가면 something, someone, somebody, anything, anyone, anybody, nothing, no one, nobody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뭐뭐 thing, 뭐뭐 one, 뭐뭐 body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얘는 형용사가 어디로 가냐면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그러면 투부정사가 어디로 간다? 더 뒤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예외다. 이번엔 예외입니다. 뭐뭐 thing, 뭐뭐 one, 뭐뭐 body가 되면 형용사도 뒤에서 꾸며주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요. 자, 위에 있는 그 문장 그대로 가보자. 위에 있는 여기는 book이었잖아. book, 책이잖아요. 이 책을 something으로 바꿀게요. something으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I need 그 다음에 나는 집에서 읽을 재미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interesting something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온다? something이 먼저 나와요. something이 먼저 나오고 형용사 interesting이 어디로 간다고? 뒤로 interesting.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어디로? 더 뒤로 to read at home 이렇게 들어가서 interesting도 뒤에서 꾸며주고 to read at home도 더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순서 지금 파악됐나요? 기본적으로 갈게. 투부정사만 1번 제일 처음에 위에 기본 투부정사만 꾸며줄 때는 어디서 꾸며준다? 명사를 어디서? 뒤에서 반드시 괄호 묶으세요. 뒤에서 괄호 묶어서 수식을 한다. 그런데 다른 형용사와 같이 꾸며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시작. 순서가 시작.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된다. 그런데 그 명사가 아니라 뭐가 되면은 something, anything, something, someone, somebody 같은 뭐라고 다시 따라 입으로 붙여줘야 돼. 시작. 뭐뭐 thing, 뭐뭐 one, 뭐뭐 body가 되면 형용사도 어디에 붙고 바로 뒤에 붙고
투부정사는 어디로 간다? 더 뒤로 빠진다. 그래서 미래처럼 something interesting to read at home 해서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읽을 재밌는 것이 있다. 이거 나중에 시험 쳐보면 여러분 괄호 잘 안 치거든. 그러고 막 실수하거든요. 무조건 괄호 치세요. 다 무조건 괄호 칩니다. 오케이,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까지만 가면 별로 안 어렵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전치사 추가인데 여기 앞에 있는 명사가 이렇게 있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데 여기 이 뒷자리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전치사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전치사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를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명사하고 여기 투부정사 이하가 어디에 가냐면 내용으로 연결해서 내용상 필요한 경우 뭐 해준다? 전치사를 추가해줘야 된다. 이 말이 좀 한글로 적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내용상 어색한 것 같으면 필요한 전치사를 추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다시 할게. 앞에 명사랑 투부정사 내용을 연결시켜서 내용상 필요할 것 같으면 전치사를 추가해 준다. 근데 내용상이 되게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명한 거 몇 개로 외웁니다. 이거 외우십니다. chair to sit. 그 다음에 house to live. building to work. 그 다음에 friend to talk. 그리고 a friend 여기 없는 거 to play. pen 다 외워버려야 돼. to write paper to write. 모든 투부정사가 꾸며줄 때는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뭐 해줘야 돼? 다 괄호는 다 쳐줘야 돼요. 괄호는 다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전치사를 한번 봅니다, 얘들아. 체어하고 sit을 연결을 시켜보면은 의자 앉다. 의자가 앉는 것도 아니고 의자를 앉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디에? 의자에 앉는 거거든요. 의자 어디에 앉죠? 보통 우리가 위에 앉죠. 그래서 의자에 하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on. 그런데 in도 괜찮아. on이나 in을 붙여줘야 돼. A chair to sit on, sit in. 외워버리세요. 뒤에는 집하고 살다는데 집이 사는 거야? 집을 사는 거야? 집에 살거든. 집 어디에 살까요? 집 안에 삽니다. 그래서 house to live 뭐까지? in까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building to work인데 일을 하는데 건물을 일하는 거야. 건물인데 일할 건물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역시 뭐 필요할까요? in 필요합니다. 기술은 보이죠? 그 다음에 친구인데 친구 이야기할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항상 목적어는 아니거든요. 친구에게 또는 친구와 모두 되고 모두 될까 얘들아? to도 괜찮고 모두 괜찮아? with도 괜찮습니다. A friend to talk to 또는 a friend to talk with가 된다. A friend to play 놀 친구는 친구를 놀 친구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 놀 친구예요. 같이 놀 친구. A friend to play 뭐까지? with까지 들어갑니다. A pen to 펜인데 글을 쓸 펜. 펜을 써? 아니죠. 펜을 쓰는 게 아니라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지. 그럼 a pen to write with가 되겠죠. A paper 종이는 종이 위에 글을 쓰니까 on 됩니다. 그래서 칠판에 지금 적어놓은 것만 외워도 사실은 웬만하면 시험 보면 조금 거의 거진되는데 조금 더 어려운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 원리 자체는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들아? 내용으로 연결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된다? 전치사를 추가해줘야 된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의 형성의 부분 다예요. 안 복잡하죠. 기본 별 거 없어요. 뒤에서 가로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두 번째, 응용으로 갈 때 앞에 형용사가 붙을 수도 있고 또는 I 뭐뭐 thing one body가 되면 뭐뭐 thing one body 형용사 투부정사의 어순이 된다. 세 번째, 필요한 경우 전치사를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들어가는데 미안한데 여러분 좀 오늘 지금 왔다 갔다 해도 조금 많아서 여러분 이거는 별로 많이 안 많잖아요. 오늘 두 개 한꺼번에 해버릴게요 얘들아. 그렇죠? 그래봤자 별로 없죠. 자, 뒷페이지 들어갑니다. 가주어, 진주어도 바로 우리가 해버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학교에서 수업이 수업했어? 가주어요? 네. 의미상의 주어 4도 했어 혹시? 몰라?
잠깐만 줘볼래? 의미상의 대화를 안 했을 것 같다고? 나중에 필요하면 기다려주세요. 어? 필요 끝났으니까 테스트 시간하고 그럼 진짜 알 거 없는데? 진짜 알 거 없는데요. 자, 일단은 할게요, 얘들아. 이제 연기를 할게요. 자, 일단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는 to 부정사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to study English is fun. 자, 그런데 영어 문장은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 to study English가 지금 이 문장이 뭐로 쓰인 거니? 주어로 쓰였죠.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였단 말이야. To study English is fun.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라고 주어로 쓰였는데 영어는 뭘 싫어한다? 주어가 긴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어떻게 바꾸시면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It is fun 하고 이렇게 해주고요. 뒤로 뭐가 빠지냐면 To study English가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남아있는 is은 그러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가짜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는 뭐야? 가주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가져볼까? 가주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뒤로 빠져있는 요 to 이하가 뭐가 된다? 이게 진주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갈라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진주어가 되어서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다라고 먼저 해석을 해주고 해석을 뒤에 어떻게 할까? 뭐뭐 하는 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잘 알고 있죠? 가주어 진주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가주어 진주어의 기본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추가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 학교에서 깊이 안 다뤘다고 하니까 쌤도 그렇게 많이는 안 다룰게요. 여기에서는 약간 구별주의라고 약간 하는 건데 그러면 쌤 앞에 이렇게 it이 있으면 그럼 이건 무조건 다 가주어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 조금 구별을 해줄게요, 얘들아. 여기 앞에 있는 it이 있을 때 총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본 것처럼 가주어, 진주어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빈칭 주어인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대명사 주어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It is important to study hard. 우리는 It is too hot to play soccer. 세 번째는요. It is my book to read tonight.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빠르게 예문을 만들었는데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있다고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인 건 아니야, 얘들아. 첫 번째 문장 한번 해보세요.